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팀에서 활동하는 서연화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네요. 왜냐하면 제가 기획을 하고 실무를 해봤지만 이 자리에서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든든한 응원을 받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저기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틈새를 만든다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환경연대가 기후정의에서 어떤 틈새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한국에서 기후정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여성환경연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후정의는 젠더정의다라는 슬로건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기후정의는 젠더정의일까? 왜 하필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이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라는 사회적인 위기는 인류의 문제이죠. 근데 그로 인한 피해는 사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국적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인 소득, 사회적인 소득, 그리고 젠더에 따라서도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경제적인 소득에 따라서 누적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제일 까만 게 경제적인 소득 상위 1%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이고요. 회색은 10%, 그리고 하위로 떨어지면서 이제 빈곤한 50%로 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회색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죠? 15%, 37%, 그래서 합쳐서 상위 10%가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52%에 달합니다. 근데 반면 빈곤층이라고 하는 하위 50%가 배출하는 수치는 몇 퍼센트죠? 네, 7%입니다. 여러분 이 퍼센트 차이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뒤에 얼굴들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10%, 이 52%라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상위 10%의 얼굴과 그리고 7%, 단 7%를 배출하고 있는 하위 50%의 얼굴이 동일한가요? 네,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위 7%라고 했었을 때 뭔가 서양의 중년층의 남성이 떠오르지는 않죠. 사실 빈곤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직결되고요. 빈곤할수록 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 논문인데요. 보시면 전체 논문에서 68%가량이 여성이 더욱더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은요, 극한기상 사상자수, 예를 들어서 폭염, 폭우, 자연재해들이 속하겠죠. 여기에서의 사상자수라거나 식량 불안정,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사실상 또 자기정규 선생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기후 우울 같은 경우들이겠죠. 그리고 출산 기피, 모성, 보건 등등 감염병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서 여성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통해서 여성들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후정의는 젠더정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늘 앞에서 연사분들께서 계속해서 틈새를 만드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실천들을 하면서 균열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요. 그런 균열들은 수치에 잡힐까요? 피해가 아니라 어떤 기후위기를 우리가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좀 어떻게든 잘 만들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라는 건 수치에 잡힐까요? 잡히지 않습니다. 네, 피해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후위기 감축, 이산화탄소 감축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수치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통계, 수치 아니면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실천들은 그 수치에 잡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의사결정권입니다. 사실 이번 정권이 유독 드러나기는 하는데요. 지자체에서의 어떤 여성의 국회의원 수, 그리고 약간 주요 부처에서의 장관 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의사결정권에서 여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여성이 적어서 문제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성별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 그러니까 남성이라는 하나의 성별만 의사결정권에서 이렇게나 많이 과잉 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후정의는 쟁저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는요, 그냥 여성의 피해만이 아니라 피해뿐만 아니라 여성의 어떤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려 하고 있는 노력들이라거나 혹은 의사결정권에서의 배제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런 구조에서 기후정의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정의와 젠더정의는 함께 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기후정의는 젠더정의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환경연대에서도 국내에서 한국에서 기후정의는 젠더정의다라는 슬로건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2021년부터 조금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처음엔 내부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이거 지금 되게 급한 일이고 너무 시급한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부에서 완벽한 하나의 해결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기후 위기와 그리고 젠더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달하자라는 취지를 내부에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이 정책 제안집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성 농민이 주된 대상 중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지역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활동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후위기가 점점 악화가 될 테인데 거기에서의 재난 취약자들은 어떤 식으로 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까지 이렇게 4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집을 보시면 되게 긴데 그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정책 제안집을 만들면서 담겨진 여성환경연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여성환경연대가 기후위기를 어떤 문제로 볼 것인가,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내부 합의가 이루어지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활동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돌봄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미 사회적인 재난에서 사회적인 망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을 마주하는지 이미 겪어봤죠. 코로나19라는 시기를 통해서 학교가 문을 닫고 보호시설이 문을 닫고 요양원이 문이 닫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돌봄은 가정, 특히 여성의 몫으로 굉장히 많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인간만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을 떠나서 비인간종까지도 돌봄이 필요한 존재, 돌보는 존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고 그게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에서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합의를 이루는 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활동 의제에 대한 윤곽을 잡아갔다면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활동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조금 만들자라고 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경험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재난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성별분리 통계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몇 년째 마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별분리 통계가 없다라는 건 성별에 따른 피해 양상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상을 모르니까 대응도 사실상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해야 될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조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주거 유형에 따라서 특히 소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인 경우, 양육자인 경우, 그리고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주체별로
정말 그 주체에 맞게 그 모두가 그냥 동일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맞는 대응 방식들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2021년에 기후 정의를 위한 탄소 중립 기본법이 2021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제정된 걸 통해서 지자체랑 정부 부처별로 이제 핵심적인 계획들을 계속 수립하고 계획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 과정을 여전히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젠더 관점이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성평등이 고려되고 있을까요? 사실상 네, 거의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거 찾고 의제 마련하고 이런 것도 다 했으니까 세력화다. 이 조금 우리의 체력을 뭐 조금 뭉쳐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원래 했었던 게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여성환경연대를 포함해서 총 11개의 여성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동물권, 인권, 청년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기후정의 선언을 합의를 했어요. 한국이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한국의 기후위기 문제에서 젠더 관점이 꼭 반영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고 최소한 이거는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를 한 4개월가량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들이었어요. 그 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선언문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10가지 요구안과 24가지의 세부 규칙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안은 최근에 환경부와 외교부에 전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에는 그 11개의 단체가 이야기를 하는 기후위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기후위기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지구 생명체에 대한 끊임없는 착취의 결과이며 무분별한 착취를 가능하게 한 구조는 다름 아닌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다라고 기후위기의 원인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모인 단체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긴 부분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파헤치고 오염시키는 무한한 상품 생산과 경제 성장이 아니라 유한한 필요와 풍요를 평등하게 나누는 탈성장 사회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의 성별 분업에서 비롯된 돌봄의 여성화 탈피, 연령과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확대입니다. 또한 인간, 비인간종을 포함한 공동체와 지구를 위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변화,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사회로의 이행입니다. 라고 합의를 이르렀습니다. 이걸 수정하는데 2달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 선언과 함께 10가지의 요구안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요구안과 그 각각에서 이 요구안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요구가 필요할지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마련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모두가 이 선언과 요구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데 같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라. 셋, 기후 대응 정책 전반에서 젠더 관점을 반영하라. 넷, 여성, 지역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주체가 되는 탈중앙 집권적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다섯, 젠더 관점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여섯,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종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라. 일곱, 핵 발전, 석탄 발전 계획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여덟,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아홉, 여성 농민,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하라. 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요구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언과 요구안이 단순한 울림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이런 걸 마련하는 게 앞으로의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의 활동을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멘트를 준비해 왔거든요. 여성환경연대가 기후정의 운동에서 틈새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성환경연대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많이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무엇보다 후원으로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